5년 동안에 나스닥 100, S&P 500이 연평균 18%라 그러죠. 자, 22년 하락장이 지난 다음에 23년도에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대표 종목들 40%가 넘었어요. 또 작년 24년도에도 4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빅테크, 반도체, S&P 500, 나스닥 100, 이 네 가지만 봐도 그렇다면 작년에도 40%가 넘었고 재작년에도 40%가 넘었으면 매년 40%가 넘겠느냐? 아니죠. 22년도 같은 하락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의 두 종목 연평균이 5년 동안에 18.3%예요. 그럼 여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반도체와 빅테크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두 종목이 아니라 네 종목이면 평균 25%로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ETF 시장 규모가 지금 2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곧 200조 넘어갑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 문화가 정말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죠. S&P 500, 나스닥 100 ETF. 개별 종목, 특히 국내 종목 막 사고 팔고 하는 이 단타 치는 거 말고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 아닙니까? S&P 500, 나스닥 100.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평균 보유 기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레버리지 등의 단기 매매만 집중할 뿐 이 성과가 보장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외면을 하면서 높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성과, 수익률이 보장된 적립식 이 장기 투자를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데이터 센터 분석 결과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계좌를 통해서 보유한 코덱스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코덱스 S&P 500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타이거 S&P 500 1등이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등입니다. 그 다음 3등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었는데 이거를 제치고 3위에 코덱스 S&P 500 ETF가 올라왔어요. 4조 3,800억. 그러니 이렇게 다 조단이니까 정말 사겠다, 팔겠다, 정말 거래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금방 사고 팔리는 그 정도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4위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그 다음 또 5위가 뭔가 하면 코덱스 나스닥 100. 2조 5,600억.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각각 S&P 500 320일, 나스닥 100 338일. 이렇게 유행을 쫓는 테마형 ETF와 구분을 해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정말 5년 이상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그 인식과는 달리 두 상품 모두 1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종목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 다 타이거와 코덱스의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3등이 미국 테크 탑 10.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안전한 ETF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ETF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ETF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1년도 채 안 된다고 하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리의 효과를 이어서 몇 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해야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데 말이죠. 장기 투자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ETF가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 이것을 추종하는 ETF인데도 1년을 보유를 못한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미국의 지수들이 떨어지고 유럽, 중국, 우리나라 어디가 더 좋아. 그렇다면은 미국에만 투자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ACWI, VT, URTH처럼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이러한 ETF들도 많이 있는데 10년간을 이 투자 결과를 수익률을 보니까 완전히 2배, 4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전문가들도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를 꼽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두 종목 아니겠습니까? 두 지수 모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성장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이 두 지수 모두 1980년대 이후 장기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죠.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런 버핏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저비용 S&P 500 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장기 투자에 필수적인 ETF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비교해 봅시다. 지난해 말 기준이에요. 서울 주택의 10년 수익률이 157.8% 나왔다고 합니다. 158%.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네요. 10년 동안에 서울, 지방 말고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죠? 평균 매매 가격 기준으로 10년 수익률이 158% 나왔어요. 코스피 지수는 25% 나왔습니다. 그러니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 오래됐죠? 10년 넘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항상 비교를 해드려요. 15년 됐으니까. 이것은 10년 동안 493%. 코스피 지수는 비교할 필요도 없죠. 코스피는 25%대 나스닥 100 493%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울 부동산의 3배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나스닥 100이. 그렇다면 3배나 차이 나는데 158% 수익 보시겠습니까? 493% 수익 보시겠습니까?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금이 모자라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과거에는 1억 갖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만큼 억대의 자금이 들어가죠. 부동산 투자는.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주식 투자를 따라올 수익률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다만 무엇이 문제죠? 주가의 등락 오르내리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이겨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신뢰가족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거를 어느 정도인지 이 주가의 등락을 초월한 것 같아요. 이래야 장기 투자가 할 수 있습니다.